여러분들 태평역은 어떤 차종을 좋아할 것 같나요? 이 영상을 보시면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관련 여행, 그 외의 일상, 움직이는 물체 등의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 출발하는 버스 사진을 즐겁게 찍고 그 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는 태평역. 이번 콘텐츠는 잠실역 정류장에서 찍은 버스입니다. 즐거운 시청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시청 전 안내사항을 먼저 참고해주세요. 제가 2025년 4월 26일에 서해선 지하철을 여행한 이후에 2025년 5월 24일에 찍은 영상을 올리는데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2025년 4월 26일에 서해선 지하철을 여행한 이후부터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느냐 어디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24일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봤었고 그 후에 시험도 끝났겠다. 오랜만에 어딘가에 가고 싶어서 잠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잠실로 가서는 점심 식사를 하고 간식도 먹고 이후에는 한강 구경 및 버스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알려드리겠습니다. 태평역은 한능검 시험 2급으로 합격했습니다. 다만 1급을 원했어서 아쉽긴 했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이제부터 제가 찍은 버스 사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116번 버스는 한강 이남에서는 오금동 잠실 구간 이용객이 많고 한강 이북에서는 군자역 청량리 구간 이용객이 많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부분에서 이용객이 특히 많은 3116번 버스는 2018년 12월 25일에 타봤습니다. 2412번 버스는 2007년 1월까지는 분당 신도시 개원 예고까지 갔었던 장거리 노선이었으며 이후에 2013년 3월까지는 야탐역까지 운행했고 2014년 2월까지는 세곡지구를 거쳐 고등동까지 운행했다가 그 이후로 현재까지는 세곡동 사거리에서 회차하는 노선입니다. 과거에 분당까지 갔던 이 노선은 2017년 여름에 타봤습니다. 이 노선은 구리시 면허로 운행하는 노선으로 구리시에서 강변역, 잠실역, 장지역을 거쳐 안양시로 가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이 노선은 면허지인 구리시에서 탑승하는 이용객은 적고 잠실역, 안양시 구간에서 탑승하는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8호선이 구리시를 거쳐 변해역까지 연장된 이후에도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언제 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노선을 잠실에서 볼 때는 대치동 방향보다는 자양동 방향으로 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보았는데요. 과거에는 대치동 쪽 방향으로 정류장이 더 많아서 그쪽이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8012번 버스는 남양주 진접에서 잠실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4호선 연장 개통 전까지는 남양주 진접의 빛이라고 평가되었으며 4호선 연장 개통 후에는 조금 주춤했지만 여전히 이용객이 많습니다. 1700번 버스는 남양주 와부에서 잠실역을 거쳐 강남역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1670번의 강남역 연장 버전입니다. 이용객이 많은지라 통합해서 운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나중에 남양주 와부로 가는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1309번 버스는 동서울 터미널에서 천안을 이어주는 시외버스 노선으로 시외버스 중에서 이용객이 정말 많다고 알려진 노선입니다. 심지어 태평역 역시 성남에서 천안을 오갈 때 많이 타고 다닙니다. 이 노선은 9403번 버스에서 현관 전환됨에 따라 9403번 버스에서 사용했었던 고급 좌석 차량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렇다 보니 302번, 303번보다 좌석 개수가 더 많아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노선에 저상이 들어간다면 느낌이 뭔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노선은 2019년에 한번 노선이 변경된 거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노선 변경되기 전인 광진경찰서 경유 때가 좋았나요? 아니면 노선 변경된 후인 구의 삼동 주민센터 경유하는 게 좋은가요? 개인적으로는 동서울 터미널 쪽 가기 편해져서 후자입니다. 2311번 버스는 과거에는 청량리역을 양방향 경유함으로 인해 굴곡이 정말 심한 노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청량리 미경유로 바꾸면서 굴곡이 줄었습니다. 아무리 이 노선에 굴곡이 줄었어도 신내동에서 잠실 가는 건 1680번 버스가 훨씬 빠릅니다. 한때 굴곡이 심했던 이 노선은 청량리역 경유 시절인 2019년 12월 22일에 타봤습니다. 1200번 버스는 남양주 화도에서 남양주시청을 거쳐 잠실로 가는 노선으로 화도에서 잠실 가는 이용객은 이 노선이 아닌 8002번이 차지하며 이 노선은 중간중간 이용객이 많습니다.
중간 구간 이용객을 제대로 보기 위해 이 노선 역시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M2352번 버스는 남양주 평내동에서 잠실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M2323번이 호평동에서 이용객이 너무 많아 평내동에서 타기가 어려워지다 보니 새로운 노선으로 개통되었습니다. 현재는 M2323번이 호평동 이용객을 담당하고 M2352번은 평내동 이용객을 담당하고 있는데 두 노선 다 이용객이 매우 많습니다. 3006번 버스는 포천시에서 잠실까지 빠르게 이어주는 노선입니다. 그렇다 보니 포천에서 잠실을 이동하는 이용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포천에서 잠실까지 빠르게 이어주는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M2316번 버스는 남양주 화도에서 잠실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8002번이 화도가 고속도로를 타기 전 정류장이라면 M2316번은 시작 지점에 가까운 정류장입니다. 1200번보다 더 빠른 이동이 가능한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제가 인천터미널에서 성남터미널 가는 8806번을 타본 적 있으며 나중에는 동서울터미널에서 가천대를 거쳐 인천터미널로 가는 이 노선도 타보고 싶으며 8806번 때와는 달리 인천터미널 도착 루트로 해보고 싶습니다. 1115-6번 버스는 8호선이 연장되기 전에는 구리에서 잠실로 가는 이용객이 많았던 노선입니다. 그러나 2024년 8월에 8호선이 연장 개통된 이후에는 이용객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용객이 얼마나 줄었는지 보기 위해 이 노선 역시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M2323번 버스는 호평동에서 잠실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이용객이 매우 많기로 알려진 M버스인데요. 어느 정도냐면 M2352번을 신설했음에도 이용객이 너무 많습니다. 이용객이 매우 많다는 M2323번과 그로 인해 신설된 M2352번 모두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G6000번 버스는 의정부시 면허의 첫 직행좌석 버스이며 그런 만큼 이용객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신설된 직행좌석 버스 노선들 중 가장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이용객 성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의정부시 대표 직행좌석 버스인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1001번 버스는 남양주 변해면에서 변해 신도시를 거쳐 잠실로 가는 노선이며 이 노선 역시 8호선이 연장된 이후에는 앞서 언급한 1115-6번만큼은 아니지만 이용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변해동과 변해면으로 가는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6705A번 버스는 워커홀 호텔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노선으로 동서울 터미널을 지나다 보니 인천공항에서 강원도 지역을 가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워커홀 호텔 관광객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항버스 노선인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노선 탔을 때 어떤 차종을 탔는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여기 사진에 있는 차종과는 전혀 다른 뉴 슈퍼 에어로시티였습니다. 여기 보이는 차종들이 점점 주가되는 만큼 앞으로는 뉴 슈퍼 에어로시티 차종을 보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G1300번 버스는 양주 옥정 신도시에서 잠실을 빠르게 이어주는 노선으로서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냐 하면 4대로 시작한 노선이 무려 6배인 24대까지 증차될 정도이며 이용객 성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경기도 북부권에서 이용객이 많다는 이 노선은 2025년 2월 8일에 타봤으며 그것도 무려 2층 버스를 탔습니다. 이 노선은 군인들 역시 많이 타는 노선들 중 하나인데요. 남양주에 있는 부대에서 잠실까지 가장 빠른 노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 훈련소에 있었을 때 그 부대로 간 동기가 있었던 게 생각납니다. 군인들 역시 많이 태우는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7007번 버스는 남양주 진접에서 잠실을 거쳐 강남역으로 이어주는 노선이며 앞서 언급한 8011번 버스가 진접 택지지구를 경유한다면 이 노선은 진접읍 사무소와 내강리를 경유합니다. 진접 서부권으로 가는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노선에서 과거에는 대우 로얄시티 차종을 정말 많이 봤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여기 사진에 현대 차량들이 많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폴로 차종도 등장했지요. 저는 날이 갈수록 차량 종류가 다양해지는 노선에 대해 좋다 생각합니다. 이 노선 역시 마찬가지로 303번 버스와 같은 차종들이 다니는데요. 여러분들은 로얄시티 등 대우 차종이 좋으셨나요? 여기 사진의 차량 등 현대 차종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아폴로 1100이 좋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차종 상관없이 노선이 있다는 게 좋습니다. 3413번 버스는 서울승합이라는 회사 버스 노선들 중 이용객이 많은 노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5호선 지선 구간을 한 번에 이어주는 노선입니다. 5호선 지선 구간을 한 번에 이어주는 이 노선은 2020년 6월 22일에 타봤습니다. 제가 이 노선을 탔을 당시인 2018년에는 이 노선이 청량리역에서 회차했던 거 아시나요? 그러다가 2020년 4월에 청량리역에서 경희대학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경희대학교 학생들의 편리를 도울 수 있었지요. 이런 식으로 버스가 학생들의 편리를 돕는 거 긍정적이라 봅니다. 3315번 버스는 송파구 안에서만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엄청나게 많은 노선인데요. 과거 장지 공영 차고지 연장 이전에는 이용객이 더욱 많았으며 연장 이후에는 배차 간격이 벌어져 이용객이 조금 줄긴 했지만 여전히 상당합니다. 송파구에서 이용객이 많다는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3313번 버스는 앞서 언급한 3315번과 마찬가지로 송파구 안에서만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매우 많은 노선인데요. 거여동 출발 시절에는 대당 승객이 엄청났다고 하며 복정역 연장 이후에는 이용객은 증가, 대장 승객은 줄었습니다. 송파구 인기 노선인 이 노선 2018년 12월 25일에 시작으로 여러 번 타봤습니다. 3323번 버스는 고덕 강해지구 교통대책으로 신설된 노선으로 처음에는 중앙보훈병원역에서 회차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8월부터는 잠실 세내역까지 연장되고 2025년 3월부터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를 경유하면서 현재 노선이 되었습니다. 노선이 바뀐 지 얼마 안 된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노선 언제 타봤는지 전에 이야기했는 걸 아시죠? 말 그대로 이 노선은 제가 수능 끝나고 이틀 뒤에 바로 탔었습니다. 심지어 사진 쪽에 있는 차종을 처음으로 타봤습니다. 제가 탔을 당시에는 고속터미널에서 회차했던 시절이기에 개포동으로 회차지가 바뀐 만큼 또 다시 타보고 싶습니다. 3315번이 얼마나 이용객이 많았냐 하면 9호선이 연장되기 전에는 2만 명 이상을 태우고 다녔습니다. 그나마 9호선과 3315번이 연장되면서 이용객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이 노선의 운명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제가 이 노선 탑승했을 당시 잠실역에서 남태령역까지 45, 50분 내외로 도착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놀란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걸린 시간은 7, 80분쯤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는 버스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체크하고 탑승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노선이 하남시로 갔을 때가 좋았나요? 아니면 현재 우면동으로 가는 게 좋은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로 갔는지 상관없이 상황에 맞게 바꾼 거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이 노선이 과거에는 태진운수에서 운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시나요? 지금은 대성운수에서 운행하고 회차지도 구반포역인데 과거에는 태진운수에서 운행했고 회차지도 국회의 사당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 회사가 이관되었고 2022년에 노선이 단축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362번이 태진운수에서 운행했을 때가 좋았나요? 아니면 362번이 대성운수에서 노선 단축 전까지 운행했을 때가 좋았나요? 이 노선이 나중에 한강버스가 개통된다면 그쪽 정류장도 세운다고 합니다. 한강버스가 개통된다면 잠실 선착장에서는 어느 정도 태울지도 궁금합니다. 아마 한강버스가 어느 정도 성공할지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제가 이 노선을 여러 번 타봤는데 전 구간을 탄 적은 아직 없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도 타보고 싶어집니다. 이거 타면서 미래 쪽 이용객도 봐야겠습니다. 이 노선은 테헤란로를 달리는 직행좌석 버스 중 하나로 2호선과 시내버스들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직행좌석 버스도 서울시 구간에서의 이용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노선은 하남에서 강남을 이어주는 직행좌석 노선으로서 이용객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나마 9호선이 중앙보훈병원역까지 연장된 이후로는 87번으로 이용객이 좀 분산되긴 했지만 이용객이 많은 건 여전합니다. 제가 이 노선을 탔을 당시에 외국인 부부가 버스에 탔는데 두 분 다 카드에 잔액이 부족하다고 뜬 이후 그분들이 현금으로 5,000원짜리 지폐를 내려고 하자 제가 5,000원짜리 지폐 사용은 안 된다고 알려준 이후 당시 요금인 2,600원을 현금통에 넣어주었습니다. 3317번 버스는 왕복 20km 밖에 안 되는 단거리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은 상당히 많은 노선입니다. 그런데 이 노선은 마천동 쪽에 있는 남한산서 입구를 경유하는데 갑자기 왜 8호선 남한산서 입구역이 생각나는 걸까요? 360번 노선이 2004년 개편 직후부터 다녔던 3, 6권역 간선버스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선인데요.
과거 서울 승합에서 운행했던 361번은 노선이 단축되어 342번이 되었고 362번 버스는 노선이 단축되어 345번이 되었고 363번 버스 역시 노선이 단축되어 350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성버스에서 운행하는 361번은 2022년에 생긴 노선입니다. 이 노선은 남태령역에서 천우역까지 빙빙 돌아서 가는 노선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하철로 가는 것처럼 시간이 적게 걸리겠지 하면 큰 코를 다칠 수가 있으며 이 노선은 소요시간이 2시간 이상입니다. 제가 전에 탔을 때 역시 2시간 이상 탔던 것 같습니다. 341번 버스는 명일동 쪽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굴곡이 적은 지선버스입니다. 그렇다 보니 직선 구간에서 이용객이 많은데 특히 암사동 쪽에서 이용객이 정말 많다고 그럽니다. 이 노선은 제가 2019년 2월 26일과 2022년 7월 2일에 타봤습니다. 3412번 버스는 굴곡이 엄청 많은 노선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 강동공영차고지에서부터 강남역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과거에 우면동까지 갔을 때는 소요시간이 더욱더 길었었지요. 굴곡이 심한 이 노선은 2018년 7월 20일날 짧은 구간을 타봤으며 나중에는 전 구간을 타보고도 싶습니다. 저는 이 노선의 경우 2020년 6월 21일 외에도 2022년 7월 30일에도 타본 적이 있었는데요. 두 번 다 탔을 때 중앙보훈병원역에서 사람이 정말로 많이 탔습니다. 지하철 노선 연장으로 새로운 지하철역 연계 수요가 생기는 모습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복정역 환승센터에서 출발하는 서울시 버스 중에서는 심야버스를 제외하면 3322번과 마찬가지로 타본 적이 없는 둘뿐인 노선입니다. 과연 317번과 3322번 중 어느 것을 먼저 타게 될 것인가요? 정지공영차고지 소속 송파상운 노선에는 3314번과 3315번이 있는데 그 두 노선 다 안 타봤다 보니 타보고 싶습니다. 3314번과 3315번 중 어느 것을 먼저 타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3권역 간선버스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탄 버스 노선이 무엇인가요? 저는 바로 341번입니다. 이 버스를 탐으로써 3권역 간선버스의 모든 노선을 타봤기 때문입니다. 이 노선은 9호선이 연장되기 전에는 오금동 잠실역 구간 이용객이 엄청났는데 9호선 연장 이후로는 그 구간도 마찬가지이고 나머지 구간에서도 이용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원인은 현재 회차지가 개포동으로 바뀌게 된 원인이기도 하며 개포동으로 변경된 이후에는 그쪽 구간 이용객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 노선이 과거에는 우신버스와 공동배차한 적 있었던 거 아시나요? 과거에는 우신버스 차량 5대가 있었는데 3대는 감차되어 541번으로 갔었고 2대는 차량 그대로 우신운수로 양도했습니다. 사실 우신운수 우신버스라 이름이 헷갈리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2415번 버스에 있는 차종 중에서 어떤 차종을 좋아하시나요? 뉴 슈퍼 에어로시티요? 화이버드요? 아니면 사진 속에 이 스카이 11이요? 개인적으로 저는 차종 안 따집니다. 노선이 있는 게 좋은 거니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다음에는 오랜만에 주행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태평역의 다른 영상들도 시청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유튜버 태평역에게 큰 힘이 됩니다.